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두 번에 진행했던 강좌에 이어서 카드 매칭 게임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 강좌까지 해서는 카드 매칭 게임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 카드 매칭 게임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기능 중에서 자, 왼쪽과 같이 카드 매칭 게임을 해서 게임을 제대로 다 완수를 했다고 했을 때 보면 총 34번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 카드 매칭을 다 끝냈는데,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사용자 입력 요청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뜨면서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받게 하고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move 카운트 값과 이 아이디 정보, 그리고 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의 컴퓨터 날짜 시간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가 highscore.txt 파일이라는 파일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스코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다이얼로그 창이 뜨면서 하이스코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떠서 move 카운트 값이 적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이제 1등부터 내린 이렇게 순위가 결정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하이스코어 리스트를 표현하는 다이얼로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이스코어 다이얼로그의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면은 highscore.txt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하이스코어 다이얼로그를 구현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자, 카드 매칭 게임이 이제 완료가 되면 자, 이런 서브 VI가 호출이 됩니다. 서브 세이브 서브 언더바, 그러니까 프레픽스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save highscore.vi가 호출이 되겠는데, 관련된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에러가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선 이 서브 vi가 호출이 되는데, 관련된 서브 vi는 아이콘에 표시된 것처럼 로드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의 highscore.txt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텍스트 파일에 있는 데이터에 끝에 최신 데이터를 어펜드 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계속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highscore.txt 파일을 불러오는데,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의 경로 만들기 함수에 이 문자열을 인가를 하시게 되면은 같은 폴더에 있는 highscore.txt 파일의 경로가 생성이 되고요. 자,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를 호출하시고 오픈에 리드 온리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을 이제 읽어오고요. 자, 이렇게 읽어온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어온 데이터를 문자열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인디케이터에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파일 닫기 함수를 이용해서 종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자,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하시는데요. 그 전에 이 위에를 보시게 되면은 앞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 게임에서 이 move 카운트 값을 여기 move 카운트 값에 인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부호 없는 16비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해서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문자열로 변환하시게 되겠고, 탭 상수를 이용해서 탭을 띄워주신 다음에 사용자 입력 요청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GUI 기반으로 윈도우 제목 이름과 그 다음에 이쪽에 표시될 문자열과 그 다음에 어떤 입력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것인지를 또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선택을 하셨고, 라벨은 ID라고 했고, 버튼은 단일 버튼으로 해서 확인이라고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 그 실제 코드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사용자 입력 요청에 의해서 관련된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이 다이얼로그가 활성화가 되겠고,
자, 아이디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출력으로 자, 이 아이디, 입력으로 인가한 아이디가 인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탭 상수를 이용해서 탭을 띄우신 다음에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을 이용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확인 버튼을 누른 이후의 시간 정보가 여기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이 사용자 입력 요청과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 같은 경우는 실행 순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합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용자 입력 요청이 먼저 실행되실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이 먼저 실행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러프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move count 값이 있고 맨 앞에는 move count 값이 있고 그 다음에 탭 상수로 탭을 띄우신 다음에 아이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탭을 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을 이용해서 날짜, 시간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move count 값, 그 다음에 아이디,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기존의 데이터에서 라인 피드 상수를 이용해서 한 줄 바꿈을 하신 다음에 이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서브 vi를 호출해서 서브 save file.vi에서는 동일한 파일을 다시 replace or create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을 하고 write only 옵션을 이용을 해서 입력으로 인가한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에 쓰기 함수로 호출해서 써주는 거죠. 그리고 파일을 닫게 되면은 내가 입력으로 인가한 아이디와 move count 값과 그때의 날짜, 시간 정보 값이 한 줄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결국에는 이 카드 매칭 게임이 완료가 되면 이 다이얼로그 창이 떠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highscore.txt 파일에 데이터가, 스코어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실 건 뭐냐면 스코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그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스코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highscore라고 하는 이름의 다이얼로그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되겠는데 이거는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을 하실 수는 없고 highscore.txt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스코어 점수가 move count 값이 낮은 게 더 잘한 거죠. 그래서 move count 값이 낮은 순으로 해서 순위를 1등부터 순차적으로 1, 2, 3 해서 순위를 표시하게 디스플레이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while loop의 이벤트 구조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관련된 서브 vi가 호출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서브 load highscore.vi가 호출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while loop에서는 관련된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스코어라고 하는 테이블에 값을 디스플레이 해주고 그 다음에 패널 닫기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때 패널 닫기라고 하는 거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눌렀을 때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버린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는 X 버튼을 눌렀을 때 관련된 VI가 종료가 되더라도 이 VI가 완전히 닫히지 않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버린 물음표 값을 참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X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을 닫고 싶다. 그러면은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관련된 코드를 직접 짜보실 텐데요. 여기 서브 vi 같은 코드를 서브 vi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선 자, highscore.txt 파일을 자, 오픈의 read only 옵션을 이용해서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자, 문자열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 문자열 데이터를 우선 첫 번째는 스프레드, 그러니까 테이블에 표시하려고 하면은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의 원소 형태로 이게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보시면은 구분 문자를 일단은 이거는 라인 피드 상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게 여러 라인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라인 바이 라인 데이터를 분리를 해서 1차원 배열 출력을 내보내도록 우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입력으로 문자열을 인가를 해주시게 되었고 출력 데이터 타입을 1차원 배열의 문자열 원소를 갖는
배열 타입으로 출력을 내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자 문자열이고,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highscore.txt 파일에 있는 각각의 라인이 하나의 원소가 된 1차원 배열 출력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1D 배열 정렬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가장 선두 부분에 이 move count 값이 있기 때문에 move count 값이 자 적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highscore.txt 파일에는 이 move count 값이 랜덤하게 있는데, 이 1D 배열 정렬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은 move count 값이 적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이게 리스트가 이제 표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관련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이제 포르프에 입력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이 배열의 원소만큼 포르프가 자동으로 이제 수행이 되겠고,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앞쪽에다가 이제 랭킹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 랭킹 번호를 인가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1D 배열 정렬로 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 2, 3, 4 이렇게 앞에 랭킹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포르프의 반복 터미널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하기 1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1을 더해 주신 다음에 숫자를 10cm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문자열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탭 상수를 이용해서 탭을 띄워 주시고요. 그래서 관련된 것을 이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고, 다시 여기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자 입력 문자열 넣어주시고, 출력 문자열 같은 경우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내보내게 되시면, 자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이 스코어 테이블 인디케이터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스코어에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맨 앞에는 순위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move count 값, id 정보, 그 다음에 게임을 완료해서 자 아이디를 인가했을 때 시간 정보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앞서 save, 그러니까 highscore.txt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아까 사용자 입력 요청이라고 하는 함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고요. 실제 이 highscore 리스트를 표시해주는 이 다이얼로그를 자 운영하는 코드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미리 관련된 코드를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자, 서브 VI에 자 세이브 파일로 저장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다 있죠. 세이브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려고 하면 우선 자 파일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로드 파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파일이 있고, 그리고 이 save high score 파일이라는 게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save high score 파일이 최상위 VI가 되겠고, 여기에서 호출하는 VI가 2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렇게 3개의 VI는 highscore.txt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VI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oad highscore 파일 같은 경우는 자 highscore 리스트를 표시하기 위한 다이얼로그를 운영하기 위한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을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겠고, 자, 미리 이 프로젝트 파일에 필요한 서브 VI, 그러니까 VI라던가 텍스트 파일을 다 이렇게 애드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우선 서브 VI에서 자, save highscore file.vi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사용자 입력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게 아까 이론에서 보신 것처럼 관련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더블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GUI 기반의 내가 꾸미고자 하는 정보를 인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할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하겠고요. 윈도우 제목 같은 경우는 사용자 입력 요청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디스플레이할 버튼도 뭐 2개를 하실 수도 있고 1개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했고 버튼의 이름은 확인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같은 경우도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입력 이름을, 그러니까 라벨을 제가 붙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형, 그 다음에 뭐 확인란,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받을 수 있는 입력 상자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자 입력 요청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활성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뭐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highscore.txt 파일에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거예요. 자,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을 하나 띄우신 다음에 맨 끝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카드 매칭 게임 구현하기 메인 VR을 일단 실행을 해 보겠고요. 여기서 이 스코어 값을 변경을 했을 때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고득점 표시하기.vir이라고 하는 서브 VI가 호출이 되는데, 자, 메인 VI에서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을 실행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서브 VI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서브 VI 노드 설정에서 자, 이 옵션 두 개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호출 시 프론트 패널 보이고 원래 닫혀 있으면 실행 후 닫기, 이 두 개의 옵션을 켜 주셔야 됩니다. 관련된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테이블로 만들어진 문자열, 테이블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은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리스트 테이블 앤 트리에 가셔가지고 테이블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이거를 적절하게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평 스크롤바가 기본적으로 보이게 되겠는데요.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평 스크롤 막대를 보이지 않게 하겠고, 예를 들어서 보기에 도구 팔레트에서 자, 색상을 흰색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꾸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미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일단 지우도록 하겠고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에는 지금 실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함께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코딩 해볼 텐데요. 자, 코딩할 부분은 아래쪽에 내려놓고, 자, 위쪽에서 코드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잘못됐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불러야 될 건 뭐냐면 서브 로드 하이 스코어 파일.vir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를 지우시고 에라 클러스터를 서브 vi에 입력으로 연결해 주시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출력 값을 실제 이 스코어에 투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화일 루프에 관련된 값을 이런 식으로 스코어, 테이블 형태의 스코어 인디케이터의 값을 투영을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는 이벤트 코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VI에서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여기에서 생성에 상수를 하신 다음에 참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불리언 상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마저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면은 관련된 서브 VI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자, 이 관련된 걸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고, 실행을 하면 일단 이 서브 VI를 구현 안 했기 때문에 이 스코어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표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패널 닫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프론트 패널이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린 물음표에 대해서 값을 거짓으로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닫아 볼게요. 완전히 닫히죠. 그래서 자, 관련된 자, 패널 닫기라고 하는 자, 닫고 고득점 표시하기죠. 자, 여기서 버린 물음표에 대해서는 값을 참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서브 VR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R을 이쪽에 좀 표시를 해 놓겠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이렇게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과 그 다음 커넥터 펜은 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 그리고 출력으로는 자, 데이터 2차원 배열의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도 일부 코드를 짜놨는데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여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의 디렉토리 폴더가 되어 있고 같은 폴더에 highscore.txt 파일 경로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read only의 오픈으로 옵션을 해서 불러오신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읽어왔죠. 그러면 이거 읽어온 거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건데요.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주석을 달겠고요. 자, 이 텍스트 파일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프레드시트 문자열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 포맷 문자열에서는 생성에 상수를 해서 빈 문자열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구분 문자 같은 경우는 기본은 탭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 라인 피드 상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자, 출력으로 나가는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배열 상수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빈 문자열을 하나 복사해서 넣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자, 입력으로는 문자열인데 출력으로는 1차원 배열의 문자열이 출력이 나가게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생성에 자, 인디케이터를 해서 한번 볼까요? 이런 거는 랩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좋거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highscore.txt 파일을 자, 메모장으로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불러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move counter 값이 큰 게 위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자,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1D 배열 정렬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1D 배열 정렬 함수를 하나 불러 오셔가지고 입력으로 연결을 해 주시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지우고 출력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자, 순서가 정렬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move count 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출력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고요. 이제 포르프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 랭킹 순서를 이제 그 문자열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포르프에 별도의 반복 횟수를 설정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자, 루프 반복 터미널은 자, 숫자형에서 자, 더하기 1 함수를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자, 다시 문자열로 가신 다음에 숫자 문자열 변환해서 자, 10진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인가해 주시겠고, 자, 그러면은 관련된 값이 이제 문자열로 바뀌겠고요. 자, 다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하시겠고, 자, 이렇게 하고 첫 번째로는 자, 랭킹 번호를 자,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탭 상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탭 상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입력 문자열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한 번 더 써가지고요.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연결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포맷 문자열은 빈 문자열로 하시겠고, 그 다음에 배열 데이터 타입도 이걸 복사해서 1차원 배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문자열인데 이걸 다시 1차원 배열로 만드시고요. 이거를 다시 포르프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면 2차원 배열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관련된 것처럼 맨 앞에는 랭킹, 그 다음에 move count 값, id, 그 다음에 시간 정보가 분리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 VI가 다 완성이 됐고, 자, 그러면은 자, 이 하이스코어 하이스코어 리스트 다이얼로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정보들이 다 이 테이블에 자, 업데이트 돼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지하면 멈추겠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걸쳐서 카드 매칭 게임을 만드는 이제 그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한번 제가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누르신 다음에, 자, 하나 맞췄고요. 두 개 맞췄고, 자, 3개. 자, 이렇게 하고, 틀렸네요. 자, 맞췄습니다. 32번 만에 맞췄고요. 뭐라고 할까요? 마스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가 저장이 됐고요. 자, highscore.txt 파일을 자, 탐색해서 자, 메모장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맨 끝에 보면은 자, 이렇게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코어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자, 32번이 자, 랭킹 2등이네요. 자, 그래서 랩뷰 마스터라고 해서 자, 이렇게 리스트가 자, 랭킹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카드 매칭 게임을 구현하기 위한 마지막 강좌로서 스코어 점수를 자, 표시하는 다이얼로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